진짜 악귀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의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지난 사화에서는 열이와 강철이 치열하게 팔척귀를 몰아내려 싸웠습니다. 팔척귀의 빙이 된 임금 이정을 상대로 강철은 목숨을 걸고 이무기의 힘을 개방했고 열이는 무구와 주문으로 팔척귀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팔척귀의 위협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강력한 악귀의 존재감은 궐 안팎을 더욱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이는 할머니 넙덕의 무구를 손에 넣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악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궐을 지배하려는 인간들의 탐욕과 음모까지 엮여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과연 열이와 윤갑은 그리고 이무기 강철은 이 모든 위협을 뚫고 팔척귀를 봉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5화 그 치열한 운명의 서막이 열립니다. 먼저 지난 줄거리를 알아보고 5화 예상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4화는 열이가 경귀석을 가져온 탓에 이정왕에게 팔척귀가 빙이 되었음을 깨닫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철이는 팔척귀의 놀라운 힘에 당혹감을 느끼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었어요. 강철이는 이무기의 능력을 발현해 이정의 빙이 된 팔척귀를 분리했고 열이는 무구로 팔척귀를 찌르며 주문을 외워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열이는 강철이의 몸에 박힌 화살촉을 빼내주었고 그 따뜻한 손길에 강철이는 심장이 요동치는 낯선 감정을 경험했어요. 열이는 윤갑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든 재앙을 열이 탓으로 돌릴 때 오직 윤갑만이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정이 들이닥쳐 윤갑에게 칼을 겨누며 넌 누구냐? 넌 윤갑이 아니다 라고 추궁했습니다. 강철이는 윤갑이 이미 죽었으며 자신은 빈 껍데기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어요. 원자가 나타나 열이와 강철이가 자신의 몸에서 팔척귀를 쫓아내준 은인이라고 증언했고 이정은 그들을 석방했습니다. 이후 이정은 내금의장에게 자신이 윤갑과 검을 겨눴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물었고 평소와 달랐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그 기억이 없다고 하며 자신도 팔척귀의 영향을 받았음을 깨달았어요. 이무기인 강철이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 물이 필요했습니다. 열이는 윤갑의 혼령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강철이의 몸주신이 되겠다고 제안했지만 강철이는 분노했어요. 13년 동안 거절했던 제안을 윤갑 하나 살리겠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열이의 태도에 이유 모를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비는 원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원자를 찾아가 귀신이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비는 풍산에게 찾아가 이유를 물었고 풍산은 궁안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팔척귀도 내상을 입었다고 알렸어요. 풍산이 다시 팔척귀를 불러 원자를 끝장내겠다고 하자 대비는 영인대군은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열이는 이틀 동안 잠만 자던 강철이를 깨우고 호박엿을 먹였습니다. 강철이는 그 맛에 날아오를 듯한 기분을 느꼈고 열이는 몸주신이 되면 매일 호박엿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강철이는 대신 장명루를 만들어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악산에서 음사를 행한 흔적이 발견되어 상소가 빗발쳤고 이정은 윤갑과 열이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열이는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정은 두 사람을 도성 밖으로 추방했어요. 열이는 떠나면서 애체안경을 몸에서 절대 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이는 내불산의 가섭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지만 강철이가 번개를 쳐서 호랑이를 쫓아냈어요. 강철과 열이는 밤이 되어서 산속에서 장작불을 켜고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열이는 강철이가 예전에도 번개로 자신을 몰래 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철은 열이와 대화 중에 하나 남은 소중한 호박엿을 바로 옆에 두었었는데 순식간에 누군가가 훔쳐가자 뒤를 쫓아갔습니다. 노스님으로부터 호박엿을 되찾는 순간 뒤에서 가섭스님이 지팡이로 기습 공격을 가했어요. 강철은 가섭스님의 비범한 기운을 단번에 알아채고 놀라워했습니다. 강철은 한눈을 팔고 있다가 결국 가섭스님의 지팡이에 얻어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의식을 차린 강철은 열이가 다시 호박엿을 10개나 사주겠다는 말에 겨우 달래졌어요. 열이는 가섭스님에게 독하게 독경을 배운 이유가 다름 아닌 눈앞에 있는 이무기 강철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섭스님은 강철이 어떻게 죽은 인간의 몸에 갇혀버렸는지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고 가섭스님이 할머니의 무구를 내불산 꼭대기에 묻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한편
궁에서는 영인대군이 대비에게 꾸지람을 듣고는 화풀이로 죽은 궁녀의 가족이 사는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짓밟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술에 잔뜩 취해 한밤중에 궁으로 돌아온 영인대군은 수살귀와 다시 마주쳤고 술기운에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팔척귀가 나타나 영인대군을 덥석 붙잡으며 사화가 끝이 났습니다. 5화는 영인대군이 팔척귀의 공격을 받은 긴박한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영인대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궁녀들의 비명소리에 호위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대비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풍산을 통해 불러들인 팔척귀가 이제 영인대군까지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내불선에서는 가섭스님이 강철이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 후 여리와 강철이에게 팔척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은 여리의 할머니 넙덕과 오랜 인연이 있었음을 밝히며 넙덕이 바다 굿을 하다 죽은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팔척귀의 소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섭스님은 팔척귀의 정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왕실을 향한 깊은 원한이 구현된 존재다. 13년 전 선왕의 죽음도 원자의 광증도 모두 팔척귀의 소행이었어. 풍산이라는 자는 천지장군이라 불리는 이 악귀를 대비의 명으로 불러들였고 이제 그들은 원자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할머니 넙덕의 무구가 산꼭대기에 묻혀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넙덕이 죽기 전 내 할머니는 자신의 무구를 내게 맡겼어. 그녀는 팔척귀의 존재를 알았고 언젠가 그 악귀와 맞서 싸울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견했던 거야. 내 노스님과 함께 산정상에 묻어두었으니 직접 가서 찾아오렴. 여리는 할머니의 무구를 찾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가섭스님은 강철이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천년을 수행한 이무기가 인간의 몸에 갇혔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오. 하지만 자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무엇이오? 인간에 대한 증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네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소? 산꼭대기에 도착한 여리는 가섭스님이 알려준 표식을 따라 땅을 파헤쳐 할머니의 무구를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무구들도 구했으니 다시 부딪혀봐야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무구 속에는 특별한 붓과 방울, 실력을 강화해주는 전통 의상과 함께 팔척귀를 봉인할 수 있는 비법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무구를 챙긴 여리가 산에서 내려오던 중 강철이와 함께 멀리서 병조판서 곽상충이 보낸 사병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정은 두 사람을 추방했지만 원자를 위협하는 팔척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곽상충은 여리와 윤갑이 위험한 존재라 판단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윤갑, 강철이, 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주고 지나가던 가마를 빌렸습니다. 가마를 빌려준 아씨는 둘이 대체 그 안에서 뭘 하시려고 라며 의아해했지만 윤갑과 여리는 가마에 올라타 사병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가마 안에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여리의 향기와 온기를 가까이서 느끼며 또다시 심장이 요동치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사화에서 여리의 손길에 심장이 쿵쾅거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감정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병들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윤갑은 여리에게 의식부터 준비하거라.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강철이가 마침내 여리를 몸주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리는 할머니의 무구와 비법을 활용해 몸주신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섭스님이 알려준 대로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특별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의식 중에 강철이는 윤갑의 혼령을 불러내려 시도했지만 아직 윤갑의 혼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마친 후 윤갑은 여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여리는 사화에서 강철이가 요구했던 장명루를 준비했지만 강철이는 오히려 자신이 옷가락지를 여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준비할 장명루 대신 주시는 건가요? 여리가 물었고 강철이는 내가 요구했던 장명루보다 이 옷가락지가 너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이무기 강철이의 비늘 한 조각으로 만든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비늘을 특별한 방법으로 변형시켜 만든 이 가락지는 여리를 팔척귀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부적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철이가 여리의 손가락에 옷가락지를 끼워주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두 사람은 팔척귀를 물리칠 방도를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할머니의 무구를 정비하고 팔척귀를 봉인하는 의식을 연습했고, 강철이는 인간의 몸에서도 이 무기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윤갑과 여리 앞에 사병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를 급히 찾는 분이 계시다 라는 말에 두 사람은 경계했지만 사병은 위협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병을 따라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여리와 윤갑은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최원우 대감이었습니다. 최원우는 처음에 윤갑이 자신에게 전했던 왕의 메시지를 이제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우는 그들에게 궁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여리는 팔척귀의 존재와 위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리의 이야기를 들은 최원우는 누군가 그 왕자를 제물로 바친 게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정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여리와 윤갑을 비밀리에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여리는 우연히 수살귀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살귀를 본 순간 여리는 이 귀신이 영인대군을 겁에 질리게 만든 존재임을 감지했습니다. 여리는 너였어 대군을 저리 만든 이가? 라고 물었고, 수살귀는 처음에는 대답을 거부했지만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살귀는 자신이 단지 영인대군의 악행에 대한 보복을 원했을 뿐이었으나 팔척귀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리는 팔척귀가 다른 귀신들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과의 면담에서 윤갑과 여리는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팔척귀가 원자를 다시 노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정이 방도를 물었을 때 여리는 자신들이 팔척귀를 봉해보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편 풍사는 원자를 천지장군에게 바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맹청의 도상수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궐안의 신복들을 시켜 원자를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여리와 윤갑은 편전에서 함정을 설치하고 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풍산의 신복들이 원자의 침소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할머니의 무구로 결계를 치고 강철이는 이 무기에 힘을 끌어올려 대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산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뒤에는 검은 기운으로 둘러싸인 형체가 있었습니다. 팔척귀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여리는 할머니의 무구를 들고 팔척귀에게 맞섰고 강철이도 그녀의 곁에서 함께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힘을 합쳐 팔척귀와의 중요한 대결을 앞두고 5화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서 마무리됩니다. 귀궁 5화는 여리가 할머니 넙덕의 무구를 찾아 힘을 얻고 강철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동시에 팔척귀의 정체와 대비와 풍산의 음모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으며 위기에 처한 원자를 구하기 위한 여리와 강철이의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섭스님을 통해 팔척귀의 진정한 정체와 역사, 그리고 그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된 여리와 강철이는 이제 팔척귀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철이는 인간의 몸에서 느끼는 새로운 감정들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여리와의 관계도 더욱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산과 대비가 원자를 팔척귀에게 바치려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궁궐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여리와 강철이는 할머니의 무구와 새롭게 얻은 힘으로 팔척귀를 물리치고 원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팔척귀와의 대결을 기대해봅니다.